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동양화를 같이 강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설명이 들어가는데 제가 잠깐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방사호라고 해서 분, 먹, 벼루, 종이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 처음 이제 재료에서 물통이 필요해서 제가 물통에다가 먼저 물을 따르고요. 네, 그 다음 제가 파레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건 물감 접시인데요. 이쪽은 물감을 짜서 쓰는 그 용도고, 이쪽은 물감을 풀어서 쓰는 용도라서 재질도 가볍고 던져도 깨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붓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붓은 그림 그릴 때 쓰는 붓이 있고 서예할 때 쓰는 용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이제 채색하는 붓이 있고, 또 산수할 때 쓰는 붓이 있고, 사군자 할 때 쓰는 붓이 있고, 또 이제 면상필이라고 이제 세밀하게 선을 칠 때, 이렇게 인물화 그릴 때나 세밀한 부분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세필이 있는데요. 네, 한국화에서 쓰이는 붓이 이렇게 2가지 용도가 쓰이는데, 이거는 산수 용도 있고, 또 채색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산수붓은 이렇게 붓털이 길어요. 그리고 채색붓은 빗털이 산수형에 비해서 좀 짧아요. 그래서 채색붓으로 어떤 것이 채색붓이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붓털이 짧은 것은 무조건 다 채색붓으로 사용한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황모는 산수용이나 화조나 다 똑같이 이렇게 황모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붓이에요. 왜냐하면 붓에 좀 힘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면상필용으로 세필이 쓰이는데 뭐 가느다란 선을 인물화할 때나 가느다란 선을 칠 때나 사용하고 또 뭐 꽃수술이나 이렇게 가는 선을 칠 때 이런 세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붓은 산수할 때는 이제 보통 장유붓이라고 붓털 속에 이렇게 싱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붓이 좀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산수할 때는 보통 장유붓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황모는 뭐 여러분 아신 대로 여러 용도로 쓰는데 이런 세필이나 장유붓 이 가운데로 굉장히 질이 좋은 그런 황모를 쓰기 때문에 붓털도 힘이 좋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붓이에요. 채색붓은 붓털이 짧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채색을 할 때는 좀 넓은 면을 한꺼번에 그런 몰골 기법으로 사용할 때도 이런 채색붓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붓털이 좀 두툼하고 짧아요. 네, 이것은 사군자 용도의 붓인데요. 일반적으로 전문가용 또 일반이 많이 쓰이는 붓, 이거는 학생들이 많이 쓰이는 학생용 붓, 사군자 붓이 있는데요. 사군자 붓인지 산수화 붓인지 아니면 한글 붓인지 붓이 다 길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 붓은 아까 설명한 산수화 붓인데 이 사군자 붓보다는 붓토도 약간 작고 또 붓대도 약간 짧아요. 왜냐하면 사군자 용도는 붓이 동선이 커야 되기 때문에 붓대가 일단 길고 붓털도 길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이 있고, 네, 지금은 서예할 때 쓰는 붓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쓰는 학생붓이고요. 이쪽 붓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붓이고, 이쪽은 한글 서예할 때 쓰는 한글붓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붓에 대해서 설명이 쭉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유붓, 산수화 붓이고요. 네, 이 붓은 채색붓, 붓 길이도 작고 붓털도 짧아요. 그리고 같이 황모. 그다음에 이거는 면상필, 세필 종류고요. 자, 이거는 사군자 붓이고요. 이쪽 거는 서예붓입니다. 자, 서예붓하고 사군자 붓하고 차이점은 이렇게 붓 길이가 긴 것은 사군자 붓이고 붓대 길이가 짧은 것은 서예붓입니다. 지금까지 붓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붓을 더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붓은 무형문화재 5호의 장인정신으로 만든 붓의 명가 대흥당 붓으로 여기 앞에는 서예붓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사군자 붓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문방사호 중에 벼루가 들어가는데요. 벼루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학생들이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벼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포석으로 이렇게 벼루 뚜껑 없는 거하고 뚜껑이 있는 거하고 사용하는데요. 뚜껑이 있는 것은 먹물을 쓸 때 먹물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달아주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해서 이 벼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물을 갈 때도
이 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먹, 일심양이랄지, 무량광이랄지 이런 종류를 쓰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전문가적으로 좀 더 좋은 먹 쓰고 싶으면은 이제 어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 갈 때 시간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먹물을 그냥 부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연적은 기본적으로 먹을 갈기 전에 물 붓고 사용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채색 물감으로는 제가 즐겨 쓰는 물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접시 물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물감입니다. 제가 한번 물감을 짜보겠습니다. 이 물감은 그때그때 바로 쓸 수 있는 물감의 용도니까 튜브 물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짜서 쓰는 튜브 물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접시 물감, 나중에라도 굳혀서도 쓸 수 있는 접시 물감이 있고,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제 종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예 용도로 많이 쓸 때는 옥당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군자나 이런 그림 그릴 때는 보통 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순지에는 이제 2합지, 뭐 3합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림 그리시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림 그리는 거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잠깐 문진 소개가 빠졌거든요. 문진은 나무 문진 있고 또 돌 문진이 있는데 화선지를 딱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죠. 채색을 사용할 물감을 제가 짜겠습니다. 처음에 난을 칠 때 이 봉황새의 눈을 만들어준 다음에 3번 선은 봉황새 눈을 깨뜨려주는 파봉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부터는 서로 선을 나란하게 하지 않고 어긋나게 난 길이도 나란하게 하지 않고요. 서로 대칭형으로 이제 다른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간 난 선도 있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짧은 선도 난의 묘미입니다. 반드시 뾰족 끝이 뾰족한 난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선이 탁 끊기는 난도 있습니다. 자, 이 난 뿌리도요. 평면이 되지 않게 약간 뾰족하게 밑둥도 뾰족하게 처리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 꽃은 춘난이 있고 해난이 있는데 춘난은 한 줄기에서 한 나의 꽃이 피는 거고 해난은 한 줄기에서 여러 개의 꽃이 피는데 저는 좀 화려한 걸 좋아해서 여러 개 피는 해난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지그시 눌러주고 물감을 제가 연한 농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연한 물감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야지 붓을 여기만 적셔 놓고 다시 찐먹을 묻혀야지 농담이 계속 이어지죠. 는 돌멩이
난이 있으면 이제 돌멩이를 찍어줘야 되는데요. 돌멩이는 먹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채색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 한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